자, 계속 앉아서 설명 듣느라고 힘들었죠? 이제는 뭔가 액션이 있습니다. 네, 워밍업 끝났고요.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이제 코딩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 코딩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무엇이 있는지 보고 이제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될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일부 몇 페이지는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먼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기본 용어들부터 좀 정리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될 단어가 텍스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텍스트는 정의를 보면은 문장보다 더 큰 문법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글을 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문 단위거든요. 그냥 글이에요, 글. 우리가 컴퓨터에서 뭐 카톡 같은 거 할 때 출력 작성하는 그 글들 있죠? 그런 것들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파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집합 혹은 사용자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를 파일이라고 해요. 파일 확장자라고 하는 개념, 이게 좀 중요한데 파일의 종류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일 이름 바로 뒤에 추가되는 짧은 문자열이에요. 예를 들면은 파일 이름이 있고 뒤에 점 찍고 jpg 혹은 .mp4 이런 식입니다. 파일의 종류별로 확장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컴퓨터 다루면서 내가 지금 사용하는 파일의 확장자가 뭐지? 라는 거를 틈틈이 확인하셔갖고 그 내가 알고 있는 확장자의 범위를 점점 늘려가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JPG 같은 경우는 그림 파일이고요. MP4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PPTX는 파워포인터. 그 다음에 DOCX는 MS 워드. HWP는 한글. 입니다. 자, 지금 나왔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텍스트 파일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데요. 텍스트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글이 저장되어 있는 문서인 거죠. 글이 저장되어 있는 문서인 거죠. 텍스트 파일의 확장자는 txt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나 문단이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의 집합인데 이 텍스트 파일을 처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윈도우 메모장이에요. 자, 한편 우리가 이제 코딩이라는 활동을 하면은 소스 코드라는 형태의 파일을 만들게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수학식을 기반한다는 뜻이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우리가 쓰는 자바의 규칙을 지키는 텍스트 파일인 거예요. 이런 거를 소스 파일이라고 해요. 자, 소스 파일 혹은 다른 말로 소스 코드 그렇게 부르는데 코딩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명령문이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에 따라 고유한 확장자를 가져요. 자바는 확장자가 말 그대로 자바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아무 데서나 마우스 우클릭하면 새로 만들기 밑에 텍스트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새 텍스트 문서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뒤에 확장자 txt라고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더블 클릭하면 윈도우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뜨고요.
여기에 그냥 내가 내용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건 지금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당초 윈도우 메모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면 그냥 메모장이 뜹니다. 이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이름 적당하게 바꿔주고, 지금 보시면 확장자 txt로 되어 있잖아요. 이 확장자를 자바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얘가 자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메모장으로 만들어 놓고 확장자만 바꾼 게 프로그램 코드예요. 메모장으로 만든 파일이다 보니까 그냥 메모장에다 끌어다 넣으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알아보기가 좀 힘들죠. 근데 우리가 흔히 코딩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화면을 많이 접하잖아요. 요거는 코딩을 하는데 필요한 전용 메모장이 따로 있어요. 이건 좀 다음 교시에 설치해 볼 거고요. 자, 정리하면은 소스 코드는 텍스트 파일 확장자를 프로그래밍 언어에 맞게 변경한 거고요. 내용은 프로그래밍 언어 규칙에 따라 작성되는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하는 형태의 파일을 만들고 나면은 이거를 실행시키려면 이진수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자, 이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자바는 변환을 할 때 중간 단계 파일로 만들어내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를 해석해서 기계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이 컴파일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컴파일러라고 해요.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확장자가 클래스라는 형태로 파일이 생성이 돼요. 확장자가 자바였던 파일을 변환 과정을 거치면 클래스라는 확장자를 갖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 파일을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바이트 컴파일된 결과물을 더블 클릭하면은 걔가 직접 실행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컴퓨터 종류에 따라서 이 변환 과정을 따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자바는 자바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깔아요. 얘가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에 맞게끔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해줘요. 이 JVM, 다른 말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바 가상머신이라는 프로그램만 깔아놓으면 어디서 만든 프로그램이건 간에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내 보고서, 레포트라고 가정을 해보죠. 워드로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로 작성한 워드를 누군가한테 내가 카톡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MS 오피스가 안 깔려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 못 보죠.
이 JVM이 MS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MS 오피스는 사람마다 컴퓨터에 깔려있는 버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16 버전 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2020 버전 깔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피스 365라고 요즘 구독형 오피스도 있죠. 자기 컴퓨터에 맞게 다 다른 종류의 오피스를 설치한다고요. 그래도 이 워드를 읽어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는 바이트 코드를 해석하는 용도의 프로그램이에요. 자기 컴퓨터에 맞는 해석기를 깔아놓으면 자바 바이트 코드가 어디서든지 실행이 돼요. 자, 정리하면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변환, 바이트 코드는 이제 기계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은 기계어를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 환경에 맞게 해석해서 실행시키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바 개발자로서 이제 내가 나중에 면접을 간다라고 하면 기술 면접이라는 것도 이제 겪으실 텐데 그 기술 면접 과정에서 많이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 컴파일러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역할, 그리고 자바 바이트 코드가 무엇인지,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전 단계, 중간 과정으로 변환해 놓은 형태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지금 언급된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어요. 컴파일러하고 자바 버추얼 머신 있죠. 그러니까 자바를 하려면 이거 두 개를 깔아야 돼요. 지금 설치하면은 얘네 두 개는 종강 때까지 써요. 왜냐면 우리가 스프링에서도 얘네가 사용이 되니까요. 자, 그럼 일단 지금 쓰는 컴퓨터에 그 자바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할 건데, 자, 여기부터는 이제 같이 해보시면 돼요. 코딩할 때 은근히 많이 사용하는 게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환경을 CLI라고 부릅니다. CLI는 일종의 대명사고요. 윈도우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맥에서는 터미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 강의실은 윈도우 기반이니까 제가 설명에서는 윈도우만 언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따로 준비되어 있는 화면 보고서 따라 하시면서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기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해 주세요. 윈도우에서 키보드에 보면 윈도우 로고 있는 버튼이 있어요. 스페이스바 근처에 있어요. 그거랑 알파벳 R을 동시에 누르면 실행이라는 창이 떠요. 여기다가 이 명령 프롬프트의 영문 이름이 커맨더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CMD예요.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거나 확인 누르시면은 밑에 있는 이런 시커먼애가 뜹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상에 이 명령 프롬프트 띄워놓으세요. 자, 윈도우 로고랑 R을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라고 하는 요 창이 뜨고요. 여기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땅 치면은 이렇게 시커먼 애가 떠요.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JDK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에요. 아까 우리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컴파일러와 JVM이라고 그랬죠. 요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통합팩이에요. 이게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령 프롬프트에서 자바 C 한 칸 띄고 빼기 2개 버전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여기 밑에 있는 스크린샷처럼 설치되어 있는 자바의 버전 숫자 값이 표기가 될 겁니다.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전에 다른 수업에서 깔아냈을 수도 있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자바 C는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맥 같은 경우는 아래처럼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지금 안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거 지금 숫자값 출력되는 분들 있으신가요? 버전값 출력되시는 분. 네. 그럼 지금 버전 몇이 깔려 있으세요? 아, 그러면 딱 좋네요. 지금 제가 물어본 이유가 제 컴퓨터는 지금 1.8이 깔려 있어요. 많이 다르죠. 스프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7점대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현재 자바의 최신 버전은 24까지인가 나와 있는데요. 스프링이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버전은 17 이상 버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쪽에 17에서는 테스트가 됐대요. 나머지는 테스트가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해봤더니 높은 버전에서는 작동 안 하는 것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버전 호환성 때문에 17점대 버전이 깔려 있으면 됩니다. 뒤에 다른 숫자는 의미 없으니까 뭐 달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오픈 JDK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 거예요. 원래 그 자바에서 필요한 JDK라고 하는 게 이게 아까 회사가 제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라클 JDK라고 하는 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깔 수가 있는데 IT 업계에 그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얘기가 있어요. 잘 나가는 프로그램도 오라클이 가져가면 망한다. 왜냐면은 얘네가 죄다 유료화 시켜요. 그래서 오라클 JDK는 현재 유료화 됐어요. 설치는 무료로 되는데 이게 공짜로 영리 목적으로 공짜로 쓰다 걸리면 이제 나중에 저작권 위반료로 엄청 세게 때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공식적으로 얘네가 이제 인증해준 오픈소스 무료 버전이 오픈 JDK라는 이름으로 따로 배포가 되고 있어요. 이것만 깔아도 컴파일러 자바 가상 머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jdk.java.net/archive라고 하는 링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브라우저 열고요. 직접 접속해 보세요. 네, 저도 깔아야 돼요. 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스크롤 조금 내리셔서요. 여기
17점대 버전의 윈도우용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다운로드가 다 되셨으면 압축받은 파일을 압축 해제를 하시면 그 안에 JDK 17점 몇 점 몇 이런 폴더가 있어요. 자, 저도 지금 이 프로그램의 압축을 해제하면 자, 얘를 지금 더블 클릭했거든요. 다운받은 거를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그 여기 지금 이렇게 파일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왼쪽에 보면 JDK 17.0.2 밑에 이런 항목들이 지금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택되어 있는 걸 한 칸 위로 올려보면 JDK 17.0.2라고 있습니다. 자, 이 폴더를 압축을 해제했어요. 여기다가 압축을 해제한 다음에 이거를 C 드라이브로 옮길게요. C 드라이브에다가 옮겨 놓으세요. 이렇게요. 다른 데다 놓으셔도 상관없긴 한데요. 가급적이면 C 드라이브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압축 해제한 파일의 경로를 윈도우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아무 폴더나 여시고요. 내 PC 마우스 우클릭해서 맨 밑에 속성이라는 메뉴 누르세요. 그러면 시스템 정보라는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돼요. 윈도우 10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강사님 저는 속성 열었는데 고급 시스템 설정이 안 보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시거든요. 네, 창이 작아서 그래요. 옆으로 넓히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급 시스템 설정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10은 오른쪽에 있고요. 윈도우 11은 화면 중앙쯤에 있어요. 같은 메뉴예요. 그 다음부터는 윈도우 종류 상관없이 화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속성이라는 창이 열리면은 아래쪽에 환경 변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누르세요. 위에서 작업하는 거는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한테만 귀속되는 내용이고요. 아래쪽에서 작업하는 거는 로그인한 사용자에 상관없이 모두한테 통용되는 옵션이에요. 여기서는 아래쪽 걸 쓸게요. 왜냐면 아래 게 더 설정이 강력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변수 이름이라는 곳에 자바 홈이라고 이름을 등록을 해줍니다. 모두 대문자임에 주의하시고요. 띄어쓰기 대신에 언더바가 있어요. 변수 값에서는 아까 압축을 해제한 JDK의 경로를 입력하시면 돼요. 반드시 내 컴퓨터상의 경로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바 홈은 어쩔 수 없는데 변수값 같은 경우에 직접 입력하다가 오타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JDK 폴더를 들어가서 여기 오른쪽을 클릭하면은 복사할 수 있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복사를 한 다음에 입력하는 데다가 붙여 넣으세요. 실제로 자바 홈으로 입력한 경로에 찾아갔을 때 이렇게 JDK 항목들이 위치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패스라는 항목을 찾아서 편집 버튼을 누르세요.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골뱅 퍼센트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 역슬래시 빈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맨 위로 이동시켜서 맞춰 놓으세요. 퍼센트 자바 언더바 홈 퍼센트 역슬래시는 엔터키 위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버튼 있거든, 키보드 버튼 있거든요. 얘가 역슬래시예요. 원자처럼 생긴 게. 자, 여기까지 되시면 확인 버튼 눌러서 모든 창에다 닫으시면 돼요. 확인창 다 닫으시고요. 확인 눌러서 다 닫으시고. 아까 명령 프롬프트 띄워놓은 게 있으시면 계속 닫으세요. 현재 열려있는 모든 폴더 창과 명령 프롬프트를 닫으셔야 돼요. 왜냐면 새로 열리는 창부터 JDK를 인식해요. 그래서 새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자바C 빼기 2개 버전 입력했을 때 17점 몇이라고 버전 값이 나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 설치는 끝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맥인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맥은 좀 명령어들이 좀 길어요. 강의실에 지금 맥은 없으니까 맥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번 교시 실습할 건 다 됐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잘 안 되시는 부분 체크할 겁니다.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